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금호석유화학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해진 바로는 어제 이제 정기주주총회 안건이 상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주총 안건으로 이런 안건들을 확정 공시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이제 배당금일 텐데요. 네. 금호석화 측은 보통주 주당 4,200원, 우선주 주당 4,250원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보통주 주당 4,200원, 우선주는 4,250원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년에는 배당금을 얼마나 줬길래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겁니까? 네, 보통주 기준으로 1,500원이었고요. 네. 우선주는 이보다 50원 많은 1,550원이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1,500원에서 4,200원, 4,250원까지 확대가 된 거면 좀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을 고려해 총 배당금을 전년 대비 2.8배나 늘린 겁니다. 네. 금호석유화학은 20에서 25%의 배당 성향을 향후 2, 3년간 유지를 하고 배당 상향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배당 상향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마냥 좋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조카의 난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런 관련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리포트라든지 이렇게 짧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좀 사안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한번 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경영권을 두고 박찬구 회장과 박철환 상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둘은 삼촌과 조카 사이라 이번 갈등이 숙질의 난, 조카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네. 일단 이제 배당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 박상무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보통주 기준으로 11,000원, 우선주는 11,050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얘기가 조금 긴데요. 네. 이전에 냈던 게 정관상 오류가 있다는 금호석화 측의 반박에 따라 현재 안으로 수정을 한 거고 법원이 이 제안을 유효한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금호석화 측이 제안한 주당 4,200원은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인 건 맞지만 박상무가 제안한 안에는 훨씬 못 미치니까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안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배당을 좀 많이 준다. 이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법원이 박상무의 안이 유효하다. 이걸 좀 살펴보고 있다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방송 직전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네. 법원이 박철환 상무의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금호석화 측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박상무 측이 제안한 배당금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한 만큼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속보로 전해진 사안도 참고해서 살펴보셔야겠고 어쨌든 좀 이 상황이 좀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네, 또 이사회는 사내 사회이사 선임 등과 관련해서 사측 안과 박상무 측의 제안을 동시에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주총에서 표 대결을 통해 주요 사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총에 대한 사안들 굉장히 또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주총은 그럼 언제 열리는 겁니까? 이번 달 26일입니다. 이번 달 26일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기간은 아닌데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은가요? 네, 일단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만 보자면 박상무의 지분은 한 10% 정도고 네. 박찬구 회장과 자녀 2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합하면 약 15% 정도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주주들의 지지가 절실한 박철환 상무가 파격적인 배당 확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 15% 정도 되는 상황이고 또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박상무에게 유리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머지 지분은 그렇다면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네,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요. 소액주주 지분율도 한 50% 정도는 됩니다. 네. 이 때문에 박상무는 오는 13일부터 의결권 위임을 시작한다라고 밝히면서 본인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권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박상무 측의 선 소액주주들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의결권 위임에 대한 정보글을 공유하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액 주주들의 입장 그리고 누구를 지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도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짚어볼 수 있는 게 박상무가 왜 이렇게 삼촌한테 반기를 드는 겁니까? 네, 조카의 배신이다, 또 제 몫을 찾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일단 박상무 측이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사측의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려 하기 위해서다. 어쨌든 또 이유가 또 전해지는 모습인데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달과 비교해 24%가량 빠진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까지 7거래 연속 자금을 뺐습니다. 다만
오늘은 8거래일 만에 드디어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고요. 장 초반 기관의 자금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내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1.59% 상승 마감에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면은 사실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안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증권가도 약간 머쓱한 상황인 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밝힌 곳도 있었지만 네. 이제 보시다시피 대신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배 정도 올렸었고요. 키움증권은 46만 원까지도 봤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MB 라텍스의 수요 급증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올해가 최대 호황기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NB 라텍스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얼마나 또 주목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기도 하고 네, 목표 그렇습니다. 주가가 46만 원까지 제시된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 주목을 많이 받던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던 게 또 기억이 나거든요. 네, 무려 7개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한 지난달 11일 기준으로 보면 어제까지 개인들은 1,97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보시다시피 각각 1,417억 원, 627억 원가량의 자금을 뺐습니다. 뭐 개인들이 넣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이 1,400억 원 넘게 기관이 또 뺐고 외국인도 620억 원 가량 넘게 또 자금을 뺀 모습인데 어쨌든 기관들만 개인들만 대량으로 좀 매수에 들어간 거네요. 네, 다만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만큼 배당 수익률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보수적으로 전망하더라도 올해 배당금은 한 주당 한 8천 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배당금이 크게 확대가 되면 또 떠났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도 다시 유입되길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총 사안도 26일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